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테스트 1의 패세지 세 번째 지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약간 수업의 내용을 지난번에 했던 방식은 이제 그 실제 교재 PDF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어휘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거죠. 별도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같이 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패세지 3고요. 난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패세지 3는 난이도가 최상이죠. 지문도 어렵고요. 문제도 어려운데 특히 오늘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첫 번째 들어있는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자, 우리 멀티플 초이스 문제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문제 유형은요. 순서는 있어요. 순서가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 얘기는 1번이 실제로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 순서대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거 27번이 패시지 1의 3번의 실질적인 1번이기 때문에 얘가 지문의 맨 앞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문제 유형과 다르게 얘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킬이 안 묵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다른 true, false, not given이나 뭐 completion 이런 단어 문제 유형처럼 앞뒤에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빠진 단어의 품사를 활용을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한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배제하고 남은 단어를 가지고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이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내용 파악이 필요한 문제 유형은 뭐를 해야 되죠?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두 문장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독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들이 제일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난이도가 최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다른 문제처럼 한두 문장, 한 개에서 두 개의 지문 문장을 가지고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문단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글을 쓴 사람의 작가의 의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많기 때문에 보기도 많고 보기도 보통 3개에서 4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패시지 3에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나오면 거의 저는 추천하는 거는 얘는 마지막에 풀어라. 마지막에 풀어라.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 파악을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쌓인 다음에 푸는 게 유리하겠죠. 이걸 처음부터 막 달려들어서 풀라 그러다 보면 시간 다 뺏겨서 실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마지막에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고요. 실제로 오늘은 그 문제 풀이를 좀 볼 건데 제가 오늘은 PDF 파일로 저기 PPT 자료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단어를 좀 확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이제 나와 있는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할 건데요. 자, 문제 보시면요. The first paragraph가 tells us about 하니까 이거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 목적이 뭔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자, 이거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대박 어려운 거죠. 얼마나 어려우면 위치까지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독해가 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 문단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문단을 읽는 거는 어떤 문제 유형이 들어가든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무조건 지문 안에서 문제를 받으면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은 무조건 독해를 하셔야 돼요. 독해를 안 해야 되는 스킬로 푸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문단은 꼭 독해를 하셔서 내용 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오는 1번 문제가 거기 나올 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첫 번째 문단은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first paragraph tells us abou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봐야 될까요? 보기를? 지금 본다고 이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을 바로 가서 독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문단은 독해를 하라 그랬으니 자, 우리가 한번 저하고 빠르게 독해를 할 건데 앞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독해를 디테일을 찾기보다는 흐름과 그 다음에 역할을 보는 데 집중을 하라고 하거든요. 자, 코딩 여기 제목을 볼게요. The future of work. 얘가 어떻게 체인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그 체인지는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변화가 좋은 거일 수도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 leading business consultancy. 자, 뭔가 어떤 컨설턴시가 있는데 3에서 14% of global workforce가 will need to switch to가 뭐죠, 여러분? change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future of work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A different occupation within the next 15 years 이렇게 나와 있고요. And all workers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will need to adapt as their occupation. evolve도 뭐냐면 진화가 아니에요. 이것도 change죠. 일들이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건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건데 alongside increasingly capable 머신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소재의 단어가 이거죠. 머신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직업과 그 직업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머신을 첫 번째 얘기한 게 바로 오토메이션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Embodied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embodied 한다라는 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AI is one aspect of the disruptive 이러한 technology on the labor market에 있어서 이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들이죠. 획기적인 변화들의 한 면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앞으로 레이버 마켓에 AI를 활용한 그러한 기계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여기서는 제가 형태를 취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들 뭐 이렇게 팔로 막 움직이는 그런 장비들을 얘기하겠죠. 자, disembodied AI 같은 경우는 무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뭐 조그만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Like the algorithm 같은 거죠. Running in our smartphones is another. 이건 또 다른 소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디테일을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뭔가 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체인지를 이끄는 애가 바로 머신인데 머신은 두 개가 AI다. AI에 대한 뭐 embodied와 disembodied라는 내용이. 그래서 핵심은 체인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가서 보세요, 여러분. A번에는요. 멀티플 초이스를 풀 때 보면 여기에 보면 답이 항상 뭐 하나나 두 개는요. 하나는 절대 아닌 애들이에요. 또 하나는 낙기분인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답일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답이 4개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는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혼란을 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명확해요. 확실히 아닌 거. 그래서 우리 보통 멀티플 초이스는 소거법이라는 적용 방법을 통해서 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찾아내는데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죠. 자, A번에 the kind of jobs가 나오는데 will be most affected. affected는 영향받는 거니 얘도 change단 말이에요. changed가 될 그런 직업의 종류가 나왔나요? 아니죠. 얘는 낙기분이죠. 그러니까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냥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B번에 보면 the extent, 범위잖아요. 범위. to which 그 범위에 의해서 AI will alter, change 할 거란 얘기죠. The nature of the work that people do.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바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이 범위란 말은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range나 아니면 types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 근데 C번에 보면 그래서 얘는 혼란스러운 거죠. The proportion of the world's labor force who will have jobs in AI future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낙기분이 나왔네요. The difference between waste embodied and disembodied AI에 대한 이거의 difference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를 했을까요? 얘도 오늘 거는 3개 다 낙기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그나마 B가 가장 근접한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스트 앤서를 고르는 개념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 세 개를 가지고 얘가 안 보였잖아요. 프로포션이 나와야 되는 얘기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수치적인 그런 것들 World Labor Force의 노동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who have jobs in 미래에 그리고 여기도 뭐 비교를 한다라는 거니까 차이점을 뭐 비교를 하는 거니까 뭐 컨트라스트 얘는 이런데 얘는 이래라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8번에는 according to second paragraph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what is Stella 이 사람이 view of the 이 단어가 있네요. knowledge economy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먼저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 얘를 가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람의 뷰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치를 표시를 안 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 사람 여기 처음 나왔는데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처음인지 아닌지는 보면 소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 소속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처음 나온 거구나. 소속이 나오면 첫 출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뒤에 갔을 때는 닥터 스텔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문제에 있었던 knowledge economy란 단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so called knowledge economy.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독해를 해봐야 되겠죠.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분이 이분인가요? 여자분인가? 이 사람이 believe that 뭐라고 하냐면 som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들이 are happening as a result of 자 그러면 여기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들이 뭐에 의해서 생겼나 하면 알고리즘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땡땡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만들어낸 단어라는 얘기죠. of jobs인데 that are dependent on data rather than on production. 그래서 이게 knowledge economy다. 이제는 뭔가 생산성이라는 것보다는 인포메이션이 이끄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산성보다는 인포메이션, 데이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로 잘 바뀌는데 요거에 의해서 바뀌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gorithms는요, are capable of learning from data to undertake tasks that previously needed human judgment.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던 과거에 그런 직업들을 일들을 알고리즘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서치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좀 보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되죠. A번에 보면 it is having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jobs available 몇 개의 직업이란 단어가 안 나왔었고요. It is changing people's attitude toward the occupation. attitude는요. 태도라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에요. opinions나 또는 min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나 의견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이런 그러한 변화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느냐. 마음이 안 나왔었어요. 마인드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It is the main reason why the production sector is declining. 이 내용이 정보가 들어가 있긴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었죠. 그냥 사실만 얘기했잖아요. 프로덕션보다는 데이터에 치중한 그런 산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어법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key factor가 있는데 driving current development가 있는데요. in the workplace. 자, 이 단어를 좀 잘 보실게요. current는 이제 뭐 nowadays가 될 거고요. 이 development라는 건 발전이 아니라요. changes입니다.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끄는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knowledge economy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development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있었나 하면은 앞에 여기가 뒤에 있냐? fundamental changes.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속어법으로 해서 역시 답을 뒤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또 뭔가 관찰을 했죠.
at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라는 게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키워드로 찾으셔가지고 이제 지문에서 그 부분을 독해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디였냐면 5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풀어보셨으니까 저 위치를 좀 찾아보시면 알겠는데요. 여기에 있었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자, for over 2 years 동안에 이 사람이 모니터를 했대요. 자, 이게 뭐냐면 observe를 한 거죠. 관찰을 한 거예요.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컴퍼니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 여기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The way telecoms salespeople이 work, 이 사람들의 업무가 is through,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personal and frequent contact with clients. 그 개인적이고 frequent한 컨택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using the benefits of experiences, 그러한 자신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그러한 혜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에서 얻어진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assess a situation and reach a decision이에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however, the company has started, 시작을 했군요. using 알고리즘을, 다시 말하면 AI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that defined when, 언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캠페인스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게 기업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앞에 세 문제가 지금 다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얘는 미심쩍은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셨을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다 버리느니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풀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그 서머리 컴플리션이라던가 그런 걸 먼저 푸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9번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 C가 답이 됐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볼게요. A에 보면은요, 스텝이 있는데 disagreeing 하고 있죠. with the recommendations of A, 낫기분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disagree 하고 있다는 거 안 나왔고요. 스태프의 feeling이 resentful, 감정을 나타내는 내용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angry가 나오거나 뭐 unhappy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자, 물론 뒤에 있는 것까지 볼 것도 없는 거죠. 지금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낫기분입니다. 그래서 C하고 D가 나오는데 staff allowing AI가 to carry out tasks they ought to do themselves, 했어야 하는 일들을 하도록 허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답이 가능한데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이 아니라 컴퍼니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컴퍼니가 그렇게 하려고 디사이드 비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내용보다는 주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낚기분이죠.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여기 있는 C번이 베스트 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 8, 9번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잡아먹는 문제여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나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좀 찾기 쉬웠고요. 내용도 그렇게 많이 꼬여있지는 않았습니다. In his recently published research에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published research가 있고 이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우리 문제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매칭에서 discursive passage에서 그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 복이 나와가지고 매칭시키는 문제가 꼭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누구의 생각인지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문을 훑어보시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학자가 나오면 지문을 보다가 무조건 표시를 해놔야 돼요. 지문에다가 하이라이트라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다시 찾아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단어 2개를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야 될 텐데, 자, 여기도 역시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학교 위치 설명 나왔으니까 여기가 첫 출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소속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agrees that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고 답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published research라고 나와 있는 이 사이에 좀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nswers the question of whether automation, AI, and robotics가 will mean a jobless future by looking at the causes of unemployment. jobless, 직업 없는 미래를 의미할 거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History is clear that 역사는 너무도 명확하게 that change can mean redundancies. 그러한 변화는 이미 뭐 잉여 상태다. 그러니까 변화는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social policies 이러한 사회적 어떤 규칙과 정책들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그 practices들이 되겠죠.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tackle this를 through retraining and redeployment. retraining과 redeployment를 통해서 re라는 건 again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재배치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태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싶었던 게 우리가 보기 좀 편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이 handled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묘사를 잘 하고 있어요. How changes in the job market can be successfully handled. 그래서 tackled라는 단어로 설명이 좀 나와 있었고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negative thing 이런 거 안 나왔고요. shows the profound effect of mass unemployment on social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도 없었고 highlights some differences between past and future job losses를 비교하는 것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사한 답들이 많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답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있었던 핸들들을 이용해서 답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summary completion 문제가 나오는데요. summary completion의 특징은 얘도 100% 순서가 거의 지켜지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completion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앞뒤 단어의 어떤 품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활용의 문제가 있어서 얘도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핸들링을 했다, 처음이다 그랬으면 저는 얘 먼저 풀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얘가 1번이 돼야 됩니다. 얘가 1번으로 풀었어야 되고요. 멀티플 초이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덤벼들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는 리스닝도 섹션 3가 파트 3가 어려운 것처럼 멀티플 초이스 어렵기 때문에 걔는 한두 개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뒤에 나와 있는 매칭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푸는 게 낫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얘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멀티플 초이스도 이미 나왔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얘가 요 단어가 땡땡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 땡땡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지문에도 땡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나온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케임브리지 여기. 자, 그래서 뭐 school has been focusing on 어디에 집중하냐면 the algorithmication of jobs which rely on 하는데 not 그 다음에 but 이렇게 해서 not A but B로 구분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품사는 당연히 명사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풀어야 되는 summary completion에서 별도로 list of words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헤딩은요, summary는요, sorry, 지문에 있는 단어를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list of words가 있는 거는요, 이 단어에서 이 단어라 그러면 얘를 여기 와가지고 얘를 골라가지고 얘를 적는 건데, 그런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얘를 적으면 또 틀려요. 얘를 적어야 돼요. C라고. 여기 답은 C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C라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리스트 오브 월드가 있는 문제 유형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지문 단어 그대로 쓰는 그 문제 유형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여기 리스트 오브 월드가 있는 거는 찾기는 쉬운데 단어의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단어 그대로 적는 경우들은 좀 헷갈리게 단어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찾기는 쉬운데 어렵게 꼬여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찾기가 어렵거나 두 가지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스텔라 이 사람 나와 있는 거에 가지고 focusing on이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 focus 하면은 또 concentrate on이란 단어로 또 잘 바꾸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emphasize라는 단어도 뭐 이제 동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on something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별도로 타이핑을 쳤는데요. 자, 시작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까 31번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rely not on, but on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단어 찾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때 지문에 어디 있었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rely on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dependent on 있죠. 자, 그런데 rather than이 있으니까
not A but B지 않습니까? 어디에? 프로덕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건 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데이터란 단어예요. 근데 데이터가 있었냐요, 여기에? 데이터 없었죠.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얘를 information이라고 외워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 dependent on이라는 것도 focus on이라고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푼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 공부해놔야 돼요? not A but B로 나와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했다? rather than으로 표시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이 IELTS 리딩 복화예요, 여러분. 네, focus on dependent. 그러니까 IELTS 복화는 뭘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문제를 봐야 돼요. 32번에 while monitoring,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 분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observed 했다고 했고 이 사람이 observed 했는데 growing이 나왔는 명사를 나와야 돼요. On the recommendations made by AI에 의해서 as workers, 그 이유가 뭐냐면 begin to learn through the algorithms I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붙여놨으니까 잘 보이는 거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땡땡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찾는 게 핵심이었을 겁니다. 얘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AI가 제공한 recommendations를 뭐 한다? growing하게 명사 또는 형용사, 명사가 되겠죠. growing이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는 명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In case like this, 이 사람이 believes in the short-sighted view begins to creep into working practices whereby workers learn through the 예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요걸 했으니 남은 부분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야? become dependent 뭐 하고 있다? on its instruction. 자, 그러니까 어디에? 이 instruction이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recommendations made by it는 뭐예요? AI니까 AI의 instructions예요. 그러니까 얘가 recommendations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얘의 어떤 추천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얘가 제시한 어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방향. 그럼 얘를 빼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명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저기 뭐죠? 그 남는 단어가 dependent잖아요. 그럼 dependent를 그냥 갖다 쓸 수 없으니 문제에 처음 나왔던 단어 뭐가 있어요? reliance라는 명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2번이 2가 답이 되는 거죠. 여기가. 아까 얘가 G가 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Meanwhile, step are deterred from experimenting and using their own 명사.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됐는데 are deterred, 방해받은 거죠. And are therefore prevented from achieving innovation.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지문이 여기 6번째 패러그래프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Alternative explorations where experimentation. 아까 그러면 요거 나왔으니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Using something이 나와야 되잖아요. human, 뭐예요? human이 누가 돼요? Their own이 되겠죠. 뭐 있습니까? instinct가 그죠? lead to progress and new ideas are effectively discouraged. discouraged가 뭘까요? deterred가 되고 prevented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제외하고 남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progress가 이제 요거지 않습니까? achieving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humans, our own 빼고 명사 instinct가 있잖아요. instinct. 자, instinct라는 거는 뭐 우리가 타고난 innate ability를 얘기할 텐데 여기 보면 intu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intuition. 이 단어를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uition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34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위치는 찾기는 쉬웠어요. To avoid the kind of situations, 얘가 researchers are trying to make AI's decision making process를 make something easier 하는데 to comprehend. comprehend 잘 나온다네요.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 그 다음에 to increase users 명사를 with regard to technology. with regard to는 about에 concerning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에 관한 거냐면 기술에 관한 사용자의 무엇을 increase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표시한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에서 지금 표시한 단어들을 배제를 하고 남는 단어 안에서 그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별도로 워드박스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to avoid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니까 decision making process easier라고 나왔는데
so that 나와 있는 거는 결과가 뒤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individual decision are made에 대한 how. 이게 이제 decision making process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and 그 다음에 to increase users 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 문장 안에서 그러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어디 나왔다는 얘기죠? so that 앞에 이 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앞에, 그러니까는 지금 지문 안에서 위치가 정보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자, their objective, researchers are trying to make eyes 이거 하는데 to comprehend 하고요. objective is make AI technologies가 more 어떻게 trustworthy 하고 transparent 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organizations가 understand, 얘가 comprehend죠. 그렇죠? 자, comprehend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 trustworthy 하고 transparent 하다라는 건 뭐죠? 이게 좀 클리어 해야 된다는 얘기죠. transparent. 뭔가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는 요거였나요? Their own. 맞죠? 요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골라본다 그러면 transparent, trustworthy 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 confidence, 테크놀로지에 대한 confidence나 이런 것들이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F로 답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요 가운데 애들이 좀 쉬웠고요. 얘 좀 쉬웠고요. 그다음에 34번이 좀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매칭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요 문제 유형이 있는데 보기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잖아요. 얘는 순서가 없죠, 여러분. 네, 좀 어려운 게 순서가 없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리스트 오브 피플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고 뭐 연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위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위치 찾기를 지문 안에서 먼저 해야 되겠죠. 그걸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 와서 문제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 거지 찾기만 하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이름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을 주위에서 이 30, 40번까지 나와 있는 키워드가 어떤 단어가 그 사람, 어떤 사람 이름 옆에 가 있는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한 문장 또는 내지 2문장 안에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가가지고 she나 아니면 뭐 the research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다르게 나와서 거기가 답이 나오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놓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이름을 먼저 지문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놓고 그 안에서 여기 6문제에 대한 거를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가 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의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단어만 있으면 돼요. 단어만.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하게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뀐 단어들을 계속 눈여겨보시고 이 컨텍스트 안에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5번에 볼게요. 얘가 답이 10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었는데 greater한 levels of automation이 will not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여기 뒤에 결과 lower employment. 자, 그러니까 이 오토메이션이 발전이 많이 돼도 그것이 실업률을 그러니까 취업률을 낮추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긍정적으로 본 케이스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찾아야 되면 결국에는 이 단어들을 찾아야 돼요. 뭐 오토메이션의 발전이 lower employm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느냐. 그래서 이게 35번이 답이 이제 B에 해당하는 답.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하미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하미시의 이름이 이제 뭐 로우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우가 있으니까 로우가 believes the predictions are founded on a fallacy and it assumes that the number of jobs은 fixed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half of jobs가 are being carried out by robots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50개의 직업이 left 직장을 잃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잡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there are to be 150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job을 잃게 된다. left their jobs라는 거. 이게 이제 unemployment, lower employment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우리가 35번이 이제 하미 씨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B라고 답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미 씨라고 적어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B를 적어야 됩니다. B를.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실게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AI가 is appealing to businesses.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문에 같았으면 여기다가 1, 2, 3 실질적인 reasons들을 나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보면은요. They can outperform humans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단어예요. Organizations are attracted to using AI. appealing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organizations라고 한다면 비즈니스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appealing하게 보인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여기에 be attracted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려운데 이게 좀 여기서는 지금 비즈니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좀 별개의 얘기인데 매니팩처링에 관련된 부분이면 이건 프로덕티브 해야 되거든요. 프로덕티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efficient 해야 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attracted라는 말이나 appealing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게 뭐 농부들에게 있어서 그 토지가 나오는데 그게 appealing 했다는 얘기는 농부들은 토지가 물론 이제 비옥해야 되게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만 fertile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attractive하게 이렇게 바뀌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어필링하다는. 여기서는 지금 비즈니스라서 뭐 attracted 정도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using algorithm there's choices based on what they consider as reduce cost.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and 이렇게 reasons들이 좀 나열이 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37번에 보시면 AI의 potential이 to transform, change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문 보시면 change나 innovate 뭐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people's lives가 has parallels with라는 거는 뭐와 맥을 같이 하다, 뭐 is in line with, 맥을 같이 하다 이런 얘기인데 표현이 있네요. 근데 뭐 is in line with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냐면 major cultural shifts가 있죠, which occurred in previous era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들을 단어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뭐 in the past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구체화돼서 어려우면은 뭐 18세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previous로만 봤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양보를 하겠는데 이렇게 바뀌면 모르는 거예요. 자, shift라는 것도 그냥 뭐 변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뭔가 improvement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벨로프먼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진짜로 변화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he has,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37번이 그래서 답이 이게 이완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Just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people 이렇게 하도록 했고 and Cooperation Revolution이 mass production을 했고 Third Revolution이 pronounced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Industrial Era에 있었던 shift which 요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게 has parallels with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just as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예. 자, 그래서 요 사람이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the range of problems that AI가 causes 하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요 부분 8번째 패러그래프가 이게 아까 그 멀티플 초이스인가 거기에 해당했던 부분이고요. 참 여러분 참고로요. 이렇게 요런 부분이 MCQ 문제로 나왔던 곳인데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서머리 컴플리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지문 안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풀었던 데는 버리셔야 돼요. 여기는 안 나온다, 다른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틀려도 돼요.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근데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in the meantime 하면 says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We need to make sure. 중요하다는 얘기야. Fully understand, aware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dilemmas that 얘가 raise 할 수 있는 딜레마. 그래서 range of problems AI가 cause, raise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여기 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8번은 누가 한 말이냐? A. 스텔라가 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people are going to follow a less conventional career path than in the past. 그쵸? career path가 있어요. less conventional. 이런 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conventional career path를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왔었냐면 the traditional, conventional에 대체된 거죠. 그래서 trajectory라는 거는 얘가 이제 path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죠. 어떤 정해져 있는 루트의 의미라는 얘기죠. 네, set route, 뿌리가 아니라 경로를 얘기하는 루트입니다. 이런 루트가 of full-time education이 followed by full-time work, followed by pension retirement. 이게 thing of the past, 과거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로우가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9번은 하미시 B라고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학교 풀타임 에듀케이션 받으면 그냥 풀타임 워크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안정된 리타이어먼트를 할 수 있는 펜션드 리타이어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정화되어 있는 컨벤셔널 커리어 파스를 덜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트랜지션이라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보시면 authorities should take measures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조치를 취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다라는 얘기예요. 조치를 취하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there will be adequately paid work for everyone. 자, 누가 한 말, 이렇게 사람 이름 찾은 거 근처에서 뭐 찾으면 되냐면 돈 주는 직업 for everyone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authorities도 있잖아요. 이건 뭐죠? 정부 아니면 기업 아닙니까? 정부 기관이 될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findings are to 뭐 여기가 뭔가 다른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to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rms to leaders한테 무기를 장착하라 뭐 이러니까 이제 준비를 좀 하라는 거죠. organizations 하는데 governments and banks가 authorities가 되고요. preempt 뭐를 하냐면 the coming changes with bold new policies that guarantee full-time employment, fair income. 자, 그래서 이게 educate, full-time에 대한 guarantee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fair incomes라는 말로 paid work로 연결을 시켜서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0번에는 이제 C로 답이 되네요. 이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로. 자,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서 he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빠르게 풀어봤는데 여러분 문제에 나왔던 단어들을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단어들. 그리고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나왔던 단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1로 대칭을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다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서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케임브리지 책에다가 이렇게 단어들을 문제에다가 그 단어들 지문에 나온 단어들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지문 단어들 옆에 적어놓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not A but B, 뭐 rather than A as well as B, 뭐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보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 얘가 이런 단어가 있으니 같은 거지라는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좀 더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시간을 더 써서 개수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휘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또 역시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